좀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학생들 조회하는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우리는 보통 반야부의 600부에서 부처님이나 이제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모든 상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모든 상에 집착이 없으면, 자 여기서 모든 상에 집착이 없는데도 뭔가 있는 듯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미 모든 상이 아닌 알 때 집착이 사라지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뭐야? 공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공상의 반대가 뭐냐? 공도 상입니다. 공상도 상이에요. 고요하다, 공하다 하는 이런 상도 상이기 때문에 그와 그 같이 있는 벌써 자기 마음에 벌써 공상은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다르니까 어떤 경계가 다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착이 없어져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공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무상인데 공이라는 개념을 일으켜버리면 공이 아니잖아.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착이 사라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다르잖아. 이미 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공이라는 개념이 반대로 나타나 보이니까 뭐냐? 또 하나의 뭐 있는 거 그냥 뭐가 남아있는 것처럼 잔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그냥 부처님과 동일한 한몸인데 또다시 뭐가 남아있는 상이 잔상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 자체에 모두 좀 애먹는 사람이 있고 뭔가 그것이 석연찮다는 걸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이다 실상이다 하는 생각을 일으킬 때 동시에 공상을 갖게 됩니다. 이미 공상은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개념과 맞지 않는 것도 상이고 개념도 상이거든. 상이니까 안 맞는 자기 개념과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인데 상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자,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어떤 데 집착이 사라졌지만 집착이 사라지면 분명 열애와 한몸이고 그대로 열애인데 왜 이와 같이 상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집착이 사라졌는데 내가 공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공상에 의해서 반대로 나타나 보이는 경계입니다. 그게. 여기서 그 상이 아님을 정확히 이미 험한 걸 알아가지고 집착이 사라져버리면 거기서 그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남아있는 잔상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바로 공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상과 공도 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는 잔상이 무언가 석연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공이라는 개념의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집착이 사라져도 그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느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오감이 일체 모든 경계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느낌의 생각이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그 느낌 만들어진 것이 험한 걸 알면 이미 모든 상은 사라진 거예요. 사실 소멸한 겁니다. 험한 걸 알면. 그런데 거기서 거의 동시에 공이라는 개념을 일으키거든. 공이라는 개념을 일으키니까 그 공이라는 개념과 나타나는 경계가 틀리잖아.
경계가 아닌 경계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공이란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이거 정밀한 부분이에요.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은 그 상대적으로 나타나거든.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또는 유상, 무상, 유무. 이 모든 것이 뭐냐? 상대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자기 그림이다. 실질적인 자기 그림이다. 공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개념의 상이다. 이 집착이 사라지면 사실은 더 이상 없앨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취약히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다음에도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공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공이라는 개념이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라. 있는 그대로 보라. 상을 아니게 보라. 상이 아님을 알면 그대로 열애와 한 몸이고 열을 보는 것이다. 자, 굉장히 까다롭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상은 무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상은 무상이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이라는 걸 나타내요.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공허하다는 개념을 갖게 돼요. 공허하다는 개념을 갖게 되는 동시에 뭐냐? 맞지 않는 자기 상이 그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있지도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와 틀리기 때문에 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전부 한 생각을 일으키는 동시에 대상으로서 반대의 극부가 나타난다. 한 생각이 확정을 하는 순간에 반대 극부가 서게 있다. 공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는 공해야 된다는 개념을 익히는 순간에 틀리기 때문에 전부 있지도 않은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뭐냐? 내가 지금 공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상이 그 공은 개념과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동시에 일으킨 생각이 뭐야?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그렇게 공이라는 개념과 어긋난다 이런 생각. 공이라는 건 뭐냐? 양들을 떠난 양쪽 어떤 착하다 악하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유상이다 무상 이 모든 한 군데 걸리지 않으니까 아는데 거기서 뭐냐 실상무상이라는 실상 원래 무상하다 또는 공하다는 걸 개념이 같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걸 버리지도 취하지도 말아요. 따라갈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그럴 때 이제 아주 우리가 주관과 객관을 정말 잊어버릴 때는 어떤 일에 몰두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이면 이런 것 전적 허상이니 실상이니 이런 거 하나도 세우지 않아 버리면 나다 니다 법이다 비법이다 하는 것이 전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은 떠나는데 뭐가 석연치 않다. 뭐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다. 그 남아있는 것 같은 건 자기가 공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모든 집착을 떠나는데도 또 뭐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공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반대급부를 지리짐작 그걸 보이는 겁니다. 지금 지리짐작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는 걸 통해서 모든 집착이 사라진다. 사라진 다음에 끊임없이 뭐 다른 것이 계속 대처해서 상이 나타나죠. 이것을 정확히 알고 버리지도 취하지도 않으면 법이다 비법이다 하는 것도 쓰질 않아요. 그러면 주와 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치로 알아서 안 돼요. 잘 사유하고 관찰해라. 집에서 사유하고 관찰하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상은 반대급부로 나타나서 있지 않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관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면 반드시 항상 반대 개념으로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치유하는 거 본인이 사라져서 법도 세우지 말고 미법도 세우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구하는 자도 없고 구하는 대상도 없어진다. 이 부분은 지금 익숙치 않죠. 모든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유념했다가 집에 가서서 틈틈이 한번 그 심히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 이제 하나하나 책이 되기 겁니다. 그래서 상이 아니면 열애를 본다. 실상은 무상이다. 모든 상이 집착을 벗어나라. 거기까지 해놨는데도 공상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중에 연애 보니까 석연찬 분들이 좀 몇 분 끼어 있던데, 이분들은 그중에 한 4-5분 정도는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명확치 못한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한 5-6분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문법을 하고 그것을 명확할 때까지 스님한테 복대를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래야 안전한 앞길이 보이고 나침판이 완전히 갖춰집니다. 이것이 명확치 못하면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계속 전도되게 돼 있어요. 결국 처음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봤다 해도 이것이 어떤 사람은 뭐 2번, 3번, 10번 다시 깨달음이 계속 온다는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한번 이것은 보면 보고 못 보면 못 볼 뿐이요. 이것이 전도되어 있다가 다시 제자리에 되돌아오는 그 순간에 다시 깨달음을 보이는 뿐이지, 사실은 더 이상 얻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에 들어가서 전도돼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졌다가선 다시 또 이 본래 자리에 되돌아가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뒤집어졌다가 제자리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번, 20번 깨달아서 계속 기합했다는 것은 그 말이고, 실질 뭐냐? 처음에 완전히 보면 그 자리를 더하고 뺄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원래 더 할 것도 없고 뺄 게 없고 더 깨달을 것도 없어. 그럴 것도 없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에 의해서 그냥 바로 볼 뿐이야. 스스로 지혜에 의해 가지고 개합할 뿐입니다. 이 스스로 지혜에 개합할 뿐, 이것을 갖다가 2번 뭐 깨닫고 3번 깨닫고, 깨달음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이제 한번 봤지만 옛날 습관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전도되어 버리다. 그것이 또 경계에 휘말리다가 다시 또 이미 본 경계를 찾아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확실한 경계를 이것이라 봤을 때는 언젠가 그게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다시 제자리 찾아 들어와. 그럼 다시 새로 깨달아서 새로부터 보는 거지 뭐. 난 한 경계를 더 얻었다 하지만 맨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돈오가 맞습니다. 오는 돈오뿐이지 점오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아니면 아니고 귀면 그러지 점차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돈오 맞고, 돈수라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 돈수 뭐야? 그럼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고 완전 무게간데 다시 바꿔거든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 돈오 돈수, 돈오 점수. 좀 전 내가 말하는 돈오 점수처럼 느껴지는 거. 우리 보림 탁망하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관념의식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집을 다 찾아 들었더라도 습관이 남아가지고 자꾸 관념을 따라가는 습관이 남아버렸거든.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완전한 자기의 본래 집에
나가지 않은 정도. 어떤 인풋이 경계에 부딪히고 어떤 경계에 놀더라도 이것이 전도되지 않는다.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자유롭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알았다는 상이 남아있고 알았다는 상이 남아있어 버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냐? 그건 완전치 않은 겁니다. 알긴 알았지만 알았다는 상이 딱 잘 잡으면서 그 경계를 놓칠까봐. 경계하면 이미 아니죠. 이건 무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도 쓸 수 없는 상입니다. 알았다는 흥분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그 실상으로 보여. 이게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겁니다. 이래서 제일 먼저 걸려드는 것이 각견, 알았다는 상, 깨달았다는 상. 서양식으로 뭐냐? 깨달음의 에고 이렇게 부릅니다. 되게 깨달았다는 상이 남아있는 걸 에고라고 그러죠. 서양식으로. 이게서 여기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처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물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또 많이 듣고 탕마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제 거의가 큰 문제 없을 거라는데 그래도 요 근래에 계속 이어서 처음에 눈을 뜨고 이 공부를 아는 분들은 아직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지금 내가 물으면 대답하고 바로 내 얘기를 듣는 이것뿐인데 이 자리 이것뿐인 것 갖다가서 깨달음 상을 따로 집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중생활이 되죠. 요걸 갖다가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있으면 3년 아니 길으면 10년까지 이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하고 깨달았다는 상이 두 가지가 되어버려요. 바로 지금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누가 뭐 물으면 듣고 대답하고 앉고 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자고 이걸 떠나서 만약 따로 있다 하면 이것은 내가 단정하는데 흉악한 의도가 그 위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각견에 걸려가지고 저 깨달음의 에고에 걸려가지고선 영혼이 못 빠져나오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중생활이 돼요. 그런 사람 하는 짓을 보면 그렇죠. 일도 하다 보면 혹시 그 경계에 놓칠까봐 아주 굉장히 힘들고 애먹는 사람들. 이런 경우 고집도 되게 세거든요. 그거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잠을 자는 것도 겁나고 뭐 일을 하는 것도 겁나고 또 뭐 복잡한 일이 걸린 그거 놓칠까봐 또 겁나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 경계를 갖다서 아주 굳건히 지키는 흉악한 의도 송장을 지키는 의도가 차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 이건 중중첩첩이 눈에 안 보이는 경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조금 전에 말한 건 뭐냐 아주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우리 실상을 체득하고는 제일 첫 번째 걸려드는 결론입니다. 거의 이 부분은 거의 필수 과정을 거의 진행한다 할 수 있어요. 한 1000명에 하나 정도는 그게 없습니다. 바로 이걸 보는 순간에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안고 쏘고 지금 보고 듣는 이걸 떠나서 없다는 바로 여기에 바로 터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상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한 1000명에 하나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 그 비율로 봅니다. 대부분은 알았다는 상이 먼저 서고 거기서 그 조건이다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거기서 다 100% 자유롭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 아예 여기까지 못 본 사람도 있다. 그러니 이것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자꾸 그냥 얘기만 듣고 법회를 참석하고 당만 토론회가 이익이 없어. 아는 말이밖에 안 늘어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내 처음에 한 얘기는 굉장히 그 미묘하고 보통 사람이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 그 부분입니다.
상이 아니면 요래를 본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인데 이것이 뭔 말인지 확실히 모르고 잘 취득이 안 돼요. 모든 상에 집착이 없으면 요래를 보는 것이다. 모든 상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중도라고 그러고 공하다 한다. 그대로 보고 그대로 기본관념이 고정관념이 없어. 고정관념은 뭐 여기서 내 고정관념은 바로 공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알아듣고 바로 체득되고 바로 그냥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는데 경전을 많이 듣고 본문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끈질기게 남아있습니다. 공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보통 그게 잔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먹어서 그게 찬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공이라는 개념의 상을 갖고 있다. 요걸 잘 관찰해서 확실히 이것을 다시 보게 되면 뭐냐, 그게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사유해서 스스로 체득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이수행이라는 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완성하는 공부입니다. 부처님은 발심을 하고 견성을 하고도 인욕 공부를 갖다 배꼽을 닦았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상에 걸림없고 일체 우리 아르마리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경계에 있더라도 항상 자유롭고 모든 산면 들고 나는 게 없어. 치유하고 버리는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일행산면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기 때문에 다시 무구하게 되고, 구함과 동시에 바로 상이 같이 서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못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얼마나 미묘한 요소제인지 한 번만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 관념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빠져든 줄 모른다. 왜 그러냐면 우리 꿈꾸면서 우리 꿈 꾼다고 아는 사람 있어요? 오늘도 그런 세계가 벌어져 있었죠? 이해가 없습니다. 꿈을 꾸는 건 우리 관념이 그대로 실상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던, 낮에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이 그대로 3차원 영상으로 그냥 재현돼 보일 뿐입니다. 그것도 상실적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관념으로 들어가는 걸 의식을 못합니다. 수없이 관찰해보고 여기서 또 스스로 또 증언을 해보고 이름으로써 상에 자유롭게, 상에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이 과정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뿐이라는 걸 알았는데 석연치 않다. 아직까지 공상이 남아있었어. 공이란 개념이 남아있거든. 공은 이루한 것이다. 공이라는 건 뭐냐? 유상의 반대말을 공을 받아들이거든.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 그럼 유와 무의 반대 개념일 뿐입니다. 그건 공도 무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뭘 의지하고자 해. 습이 아주 수없는 세월 동안은 습이 들어져 있어요. 태어나서 부모를, 결혼하면서도 배우자를,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그다음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끊임없이 뭘 의지해서 살아왔거든. 이것뿐이다 하면 이것뿐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그것도 의지해버려. 보았잖아. 보았으면 이것뿐이다 하면 여기다 의지해버려. 그 경계가 바로 만들어져. 그래서 법도 비법도 집착이 없어지고 구하는 바가 없으니 경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경계도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돼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건강경에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굴 제도하고 누가 누구의 제도를 받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누가 제도를 하고 누가 이 제도를 받는 사람이냐. 추와 객이 서질 않는데
휴가 쓰지 않으면 계획이 안 쓰게 돼 있거든. 비법이니 법이니 아니 우아니 비아니 하는 모두 상대적 개념 사라져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상각을 못해서 상을 떠나버린대요. 상에서 상을 떠나는 거죠. 그 상에서 상을 떠나버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얘기는 전부 다 해결을 하지 못해. 상에서 상을 떠나. 예, 이 지금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것은 처음에 원력이 없으면 알았다는 상 하나만 가지고서 집을 짓고서 더 이상 안 하게 돼. 그래서 안주하게 된다. 아, 이것뿐이야. 이것뿐이라는 순간에 이것뿐이라는 상이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경계가 만들어져. 자기의 실상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것뿐이라면 이것뿐이라는 상이 만들어져서 그 붙잡힌다 이거야. 이게 지금 사람 것도 돼야 지금은. 수시로 집에서 시간 있을 때는 스스로 관찰해요. 스스로 관찰 사유해봐야만 이것은 체득되는 부분이지 배울 때는 아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내가 지금 아는 것이 불분명하다. 계속 그것저것도 나눌 수 있고 법이 따로 있고 지금 일상생활하는 놈이 따로 있으면 그건 알긴 알았지만 아직까지 알았다는 상이 강하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불분명한 사람은 거듭 스님한테 그때 신청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유롭다고 자신이 있다 해도 또 알았다는 사람이 또 걸리니까 끊임없는 원력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알았다 이것뿐이나 하는 여상에 부디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아무 목적이 쓸모없다. 알았다는 상하고 지금 현실생활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알기 전으로 되돌아가. 바쁘다는 핑계? 직장생활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 일하다 바쁘다는 핑계?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으면 그 바쁜 가운데서도 계속 체득될 게 있어요. 불분명한 게. 요것을 이제 녹음을 하는 분들은 요걸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사유를 해보세요. 이제 스스로 사유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중단시켜보고